자,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방송계의 시조새 끼룩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록입니다. 네. 왜 담백해요? 나 기대했는데. 자, 그러면 이명록 전문가, 임성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까? 네, 오늘은 그 엄마와 딸이 함께 받는 연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쭈디는 뭐가 떠오르세요? 세월. 세월이 가면 낭만 있다. 그리고 눈. 와, 못 맞겠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못 맞겠더라고요. 그렇죠. 폭설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요. 마음 왜냐면 아프다. 태어나고 죽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는 자연히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우리 삶의 은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송이나 강의를 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리면 은퇴라는 단어를 단박에 떠오르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다들 좀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꼭 준비해야 할 1순위가 바로 경제적 은퇴인 노후를 준비하는 건데요. 특히 어머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싶은데 또 이게 가능할지 또는 구체적인 금액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질문이 많고요. 또 같이 따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엄마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역시 딸을 낳아야 비행기 타요.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맞아, 딸 낳아야 비행기 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아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아들인데 왜냐하면 저희 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아드님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머님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연금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따님들은 특히 아빠보다는 어머님에 대한 은퇴에 대한 준비라든가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신청하신 분도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시청을 하시게 되셨는데 따님의 마음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다뤘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엄마와 따님이 함께 받는 2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 저희가 많은 동키분들에게도 2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조새가 연금. 오늘은 좀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두 분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이제 또 두 분이 도와달라 그래요. 네,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딸인 입장에서 솔깃합니다. 엄마와 딸이 2대가 함께 받는 연금이다. 그러니까 딸도 받고 엄마도 받고 둘 다 내내 받는 오래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혹시라도 연금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엄마의 경우 딸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따님 같은 경우에도 내 노후도 내 노후지만 우리 엄마 노후도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내 거 준비할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내 노후와 엄마의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노후 하면은 아직도 조금 뭐라고 하죠? 걱정이 많아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짧게 남으신 분들은 더 아마 그럼요. 불안하거나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만 보더라도 그 시절에는 노후 연금 준비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었고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중요했다 보니까 그렇지. 노후 준비를 본인을 위해서 한다?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직 연세가 있으신데 불구하고 본인의 한 달 생활비를 위해서 소소하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나 은퇴 관련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나 아니면은 준비되지 않은 연금은 굉장히 경제적 위험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 갖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기사 너도 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해서 참 걱정들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잡지나 방송이나 또는 신문 기사들도 많이 접하거든요. 검색을 해보면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분들의 절반이 넘는 한 54.8%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66세 이상의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월 90만 원가량의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일을 하고 싶다는 65세 이상 노인도 68.4%를 차지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는 거의 대부분의 73.9%가 생계비 마련을 꼽은 건데요. 은퇴 후에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힘들게 그 몸을 이끌고 끝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쉬고 싶은데 보험료를 아직 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낸 돈 아까워서 이제 와서 보험을 끝낼 수는 없어서 그 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한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분석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렸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만 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조사한 노후 적정 생활비를 보게 되면 369만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질병이라든가 뭐 우리가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표준적인 생활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자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아프거나 뭐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뭐 용돈을 좀 아이들한테 주고 싶고 이런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면 잘못하게 되면 평생 내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유 없이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금 준비 때문에 고민인 분들 그리고 지금 문자창으로도 주고 계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 얘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준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내가 혼자 고르기엔 너무 위험하고 잘 모르죠. 어렵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두 분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고 어떤 해결책을 얻어가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돈키호테 애청자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버느라 빠듯한 상황에 내가 무슨 상담이냐 생각하면서 포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사연을 보낸 이유는 사랑하는 딸과의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딸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딸인데 취업했으니 내 보험료는 직접 내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며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매달 고정비도 만만치 않은데 노후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걱정을 하네요. 엄마는 늦었으니 딸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준비한 건데 딸은 당장 해지해서 엄마 노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고마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함께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딸과 제가 소박하게 함께 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사연을 보니까 엄마는 따님을 또 따님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서운한 마음도 조금 있으시고요. 두 분이 직접 만나고 오셨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사연자분은 40대 후반이셨고요. 그다음에 20대 중반의 딸을 두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상담을 했었던 상황이세요. 이번에는. 근데 우리가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따님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따님이 어머님께서 이제 물려준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보험이 있었는데 총 3건에 월 보험료가 46만 원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20대 중반에 3건에 46만 원의 보험료를 만약에 우리 쭈디님께서 어머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동안 내시느라고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나한테 물려준다. 좀만 더 내고 주세요. 너무 많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보험은 지출이잖아요. 비용이잖아요. 46만 원을 좀만 더 내고 달라 한다라는 것은 어머님이 그만큼
부담을 계속 음. 가져가야 되면서 우리가 그렇지, 맞아. 비용으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셔야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없앨 수도 있다.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따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여가 29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 중에서 보험료로 46만 원을 낸다라는 너무 것은 많이 차지하네. 예, 잘못했다가 나중에 저축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럼 본인 또한 연금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확한 결단력,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46만 원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일단 어머님 스스로가 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노후 걱정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 우리 많이 딸은 하시죠. 사랑하는 딸은 자기처럼 나이 먹고 노후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되고 거기에 중도인출까지 연말정산까지 된다고 하니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본인 보험료 내주시고 딸한테 물려주려고 하셨던 거죠. 일단은 내 노후가 준비가 덜 된 거에 내가 걱정을 많이 하며 살고 있고 내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리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우리 딸은 겪지 않도록 내가 먼저 이렇게 좋은 상품을 가입을 해준다. 게다가 연금도 되고 중도 인출도 되고 연말정산도 되고 노후 대비까지 되는 상품. 저 같아도 100만 원이어도 되겠네요. 내 딸이 걱정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신 건데 일단은 두 분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사연으로 가져오신 걸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됩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신 이 보험이 도대체 어떤 보험이었고 알고 있던 것과 무슨 내용이 달랐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자, 앞서 2부 마무리하면서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사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네 보험료는 네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딸은 엄마가 가입해준 보험료 너무 부담된다. 그 돈으로 차라리 엄마 노후 준비를 해라. 자,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은 뭔가 좀 애매하게 어긋나고 있어요. 따님의 보험 상황 살펴볼까요? 네, 그 어머님이 따님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 총 3건의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중에 2건의 보험이 우리 그 투자가 되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하고 그 이자가 좀 확정적으로 나오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뭐 방송에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드렸던 것처럼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머님께서 따님한테 가입을 해주신 이유는 사망에 대한 보장 때문에 가입을 해주신 거 아니라 나중에 65세 시점에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따님의 노후를 이제 걱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 그렇죠. 상품이었는데 네. 이 상품을 가입한 다음에 65세 시점에 만약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56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연금이 주된 목적인 보증형 변액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면 20년 납을 하시고 65세에 연금으로 개시를 하게 되면 월에 14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141만 원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총 차이나는 1년에 차이나는 연금 연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0년간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 1억 200만 원. 여기에서 우리가 95세까지 30년간만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연금 연액 차이가 무려 3억 6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주디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우리 딸을 위해서 좋은 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똑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종신보험을 선택하느냐 연금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총 받을 금액이 3억 600만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매달 받는 금액이 일단 차이가 85만 원입니다. 네, 맞아요. 매달 받는 금액이 종신보험으로 나는 연금 전환을 해서 받을래라고 하면 56만 원 받는데 처음부터 연금의 목적이었으니까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면 141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해야죠. 어머니도 아셨다면 그렇게 가입을 안 하셨을 텐데 나중에 비교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후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께서도 상담하는 내내 이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눈동자를 어디에 두실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한 건데. 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딸을 위해서 그럼. 준비를 한 건데 네. 따님도 이제 부담스러웠고 그런 상황에서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었는데 네. 저희들이 중점을 줬던 거는 미안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니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자금으로 엄마와 딸이 받는 2대 연금 플랜을 좀 준비해 드렸어요. 드디어 오늘 내용이 나오는군요. 네. 따님 보험 3건이 무려 45만 원이었죠. 이 중에 2건의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셨고요. 네. 남은 한 건은 20년 전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한 상품이라 25세에 끝나는 상품입니다. 근데 따님이 24살이잖아요. 네. 몇 개월 뒤면 이 상품이 만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도 좀 정리를 하시고 따님이 평생 가져갈 보장성 보험을 제대로 좀 준비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퀴즈에도 나왔겠지만, 네, 예, 그래서 따님이 가입한 게 땡땡땡 보험으로 저희가 보완을 말씀하셨대요. 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단독 실손 의료비를 같이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해드린 상황인데, 이 어린이 보험은 15세에서 35세 그리고 또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0세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 네네,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0에서 30% 내외 저렴하면서도 보장은 조금 넓게 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님에게는 아직 지금 25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게끔 어른이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암이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여기에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 후유장애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각 수술비까지 넓게 보완을 해드렸고 납입 기간은 30년 납 100세 만기. 여기서 중요한 게 비갱신형입니다. 예, 갱신되지 않고 30년간만 내면 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더니 월 보험료가 11만 원. 으로 나왔고 여기에 실손 의료비까지 합산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12만 원이면 건강보험으로서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게 아깝네요. 24살인데 지금까지 낸 게 내년이면 만기가 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을 다시 내야 된다는 게 조금 아깝긴 해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좀 더 일찍 미리 아셨다면 이런 선택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그리고 어린이 보험보다 살짝 비싸긴 하지만 성인 보험보다는 저렴한 어른이 보험. 요게 보장 금액도 높게 들어가고 좋네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님과 따님 받을 2대 연금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따님과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2대 연금 플랜으로 최대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연금 플랜을 대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딸이 정말 어머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따님을 위해 납입하셨던 4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따님이 이제 일을 하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자기가 20만 원을 선뜻 저축을 더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가지고 저희들이 60만 원의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60만 원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어머님이 그 납입할 수 있는 보험 기간이 한 15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6년 거치 후 따님이 45세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60만 원 정도를 이 보증형 연금에 가입을 했고요. 계약자는 어머님, 피보험자는 따님, 그리고 수익자는 1차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되는 어머님으로 해서 따님이 45세 때부터 연금액을 받으면 월 50만 4천 원씩 1년이면 한 605만 원이고요. 10년이면 6,659만 원, 20년이면 1억 2,700만 원 정도. 100세까지 연금을 받으면 3억 3천 이상 받게 됩니다. 이건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이고요. 만약에 따님이 여기에서 추가 15년 동안 추가 납입을 조금 더 진행을 한다 하면 그 금액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최소 3배 이상은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어머님하고 따님이 함께 연금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따님이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지금 주디님께서 물어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입하실 때 가입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이 가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방금 우리 임영록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계약자는 엄마가 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피보험자는 따님이 되셔야 되고 음. 수익자는 엄마로 지정을 하셔서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로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따님보다는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죄송하지만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연금을 따님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근데 피보험자를 따님으로 하게 되면 따님이 엄마보다는 훨씬 더 평균 수명이 길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요 가입하실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을 잘 하셔야지만 2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잘못했다가는 뭐 계약자, 피보험자가 엄마, 수익자만 딸로 하게 되면 이게 따님이 연금을 받을 시점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따님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해야 부분들을 되네요. 꼭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지만 오늘 말씀드린 플랜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들만 아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엄마, 피보험자는 딸, 연금을 받는 수익자도 엄마. 이렇게 해놔야 된다라는 거 꼭 메모해 두시고요. 네. 이렇게 가입을 하면 따님이 45세 때부터 어머님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어머님 연세가 한 69세 정도 되세요. 네. 그러면 기존에 개인적으로 납입하셨던 연금 받으시고 또 국민연금 받으시고 퇴직연금도 받으시면서 연금 생활 하시다가 이때부터 어머님께서 매달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머님이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긴 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또는 돌아가신 후에 수익자를 따님으로 변경하는 게 포인트예요. 따님이 이어서 연금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자를 나중에 변경을 하는데 그 시점을 저희는 플랜을 따님이 한 65세 정도 되는 나이로 했고요. 그때쯤 되면 어머니가 한 89세 정도 되세요. 그럼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시고 그때쯤에 어머님이 생존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때 연금을 따님으로 이제 수익자로 변경해서 따님께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머님과 딸이 2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따님 연금 수령은 이젠 45세 때부터 100세까지 받는 거니까 총 55년 동안 어머님과 따님이 수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임성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자는 어머님, 따님은 피보험자, 그다음에 먼저 그 연금을 수령하게 될 수익자는 어머님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구성을 했다가 어머님께서 연금을 받다가 이제 따님한테 물려줄 때가 되면 수익자를 따님으로만 변경하면 된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거의 뭐 60년 가까이 이제 따님이 오랫동안 사시니까요. 그러면 60년 가까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2대가 함께. 엄마가 쭉 연금 받다가 한 20년 동안 받으시다가 따님이 물려받아서 이제 따님은 한 40년 정도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연금을 내가 받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 어려워도 준비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자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 그만큼 오랜 기간 더 많이 받고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명록 전문가, 임성규 전문가 두 분 전문가께 물어보시고요.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딸도 이제 올해 수능이 끝났어요. 저희도 지금 이 2대 연금 가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18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1월 2일이겠네요. 그때 저희도 와이프랑 딸이랑 함께 받는 2대 연금을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딸이 지금 19살이 되기 때문에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6년 뒤에 벌어질 이벤트지만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70이에요. 그럼 와이프가 연금을 계속 받다가 딸한테 물려주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이 2대 연금 플랜이 되는데 이게 왜 또 좋냐면 100세 보증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90에 돌아가시더라도 나머지 10년치를 상속인들한테 연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세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 최장 55세까지는 보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어느 정도는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키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소소한 금액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추가 납입을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노후는 불안한 게 아니라 행복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PD님 빵 터지셨어요.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와 괜찮은데 이거 나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적절한 게 과연 이거일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가입을 만약에 한다면 나랑 우리 엄마를 해야 돼? 나랑 내 딸을 해야 돼? 이런 고민도 되실 거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를 한다면 얼마를 해야 돼? 이런 걱정들도 되실 겁니다. 연금은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중간에 해약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하되 그 여유 있는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추가 납입을 통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많은 얘기들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예,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2대 연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둘째. 2대 연금은 계약자, 수익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로 설정하세요. 자녀가 어리다면 55년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임성규 전문가, 임형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